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이 전국 7개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도시로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모시고 부산의 노인 복지 방향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의 노인 인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초고령 사회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대도시 기준, 7대 강력시 기준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의 고령 인구 현황을 보면 초고령 사회라는 기준이 전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21년 후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2년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20.98%로 2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가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18.92%에서 21년에 19.89, 앞서 말씀드렸던 22년에 20.98에다가 23년 1월에 21.58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증가해 온 것들을 1%포인트 가까이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속도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이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 가파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그 자체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긴 한데요. 노인 인구가 단순히 지역에 많이 산다는 것 자체는 사회 문제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날 때,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때 이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좀 근본적인 좀 정치에서 역할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의 노인복지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복지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 수준을 이야기할 때 부산시가 노인복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노인복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도 있어서 양적인 부분에서 평가로 부산시가 노인복지를 잘하고 있다,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노인복지 수준에서 질적인 부분들이 좀 높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노인학대, 인권 침해,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좀 잘 이어져 있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부산에는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원스톱 돌봄 창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물론 이제 통합적인 복지죠. 근데 이제 그런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 주민센터에서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질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충분한 어떤 각 분야별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도적 지원과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의 평가는 세부적으로 좀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노인 인구 현황에 비해서 부산시의 노인 복지 수준은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각종 노인 문제가 생겨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이제는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거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독거 노인 비율이 늘면서 고독사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산의 노인 주거 보장 정책 현황과 노인 주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노인 주거만을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단적으로 의료만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주거 역시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재산처럼 여겨지고 있고 투자 영역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주거만을 딱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대다수의 시민들, 주거 취약계층 모두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외에는 어떤 주거 서비스를 받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충분하냐? 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단적으로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국비가 대거 삭감된, 특히 그 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정부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었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물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노인과 관련된 주거복지는 뭐냐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주거복지냐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노인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신체 활동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뭐 가족과의 단절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겪으실 수 있는 세대시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돼서 그 결합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돌봄이라든지 뭐 말벗 서비스를 정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주거와 결합돼서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기능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델로서 주거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부산 진구와 부산 이제 북구가 이제 지난 정권 때 이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라고 하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서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인 공간을 보장하는 주거 공간으로 커뮤니티 하우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뭐 따로 또 같이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진 주거 시설도 있고, 도란도란 하우스라고 해서 개별 방은 있지만 또 공유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가 그 지역에 전입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면서 동시에 커뮤니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했고, 실제로 지어진 지 보통 이제 사업 평가를 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채 도래하기 전에 부산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하우스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첫 시도를 뗐는데, 이 사업의 모델을 좀 축적해 나가고 이후 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좀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정부에서 내지는 부산시와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주거복지 모델을 새로 좀 만들어가고 경험해보고 적용해보는 것들을 좀 시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거와 결합된 뭐 정서적인 복지가 조금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이동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두고 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노인 빈곤 문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 등이 맞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이제 이 논란이 만들어지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재,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어떤 선별 기준이라든지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의 어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공공재, 뭐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재, 공공성이 높아야 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가 아니니까 이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까 이동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노인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는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이 대중교통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버스 네. 같은 경우는 부산은 이제 중공운영제라고 해서 이제 일부 보조금과 일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스를 통한 어떤 교통약자 혜택은 많이 이제 보장되지 못하고 있죠. 장애인들은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뭐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하철은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어떤 이동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공재, 아까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는 것인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놨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에 있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책임이 또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교차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교통복지에 대한 영역들, 큰 그림에서의 정책적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실제 사업 시행은 지방정부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지방재정의 격차가 공공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방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어떤 공공재,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재정 부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권과 타 지방과의 공공 서비스 격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 재정의 격차로 인해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격차가 크게 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부산시는 고령층의 이 교통복지 서비스 지하철 이용 연령을 상향하겠다. 내지는 노인도 소득 기준으로 나눠가서 돈이 있는 노인에게는 교통 비용을 받겠다. 지하철 요금 받겠다라고 하면 부산에 계신 어르신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산에 계신 어르신들은 타시도에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불균형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차등을 두는 것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 재정의 격차로 지역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충분한 어떤 국비 지원이 전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마냥 국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다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불균형, 지방 불균형으로 만들어지거나 지역 간의 갈등,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의료복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노인의료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이제 좀 의료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노인의치 사업이 있는데요. 부산시가 좀 이제 타시도와 다르게 이제 구강보건 사업들이 좀 활성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노인의치를 이제 지원하고 있죠. 근데 그 정부에서 지원하기 전에 부산시는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의치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치 사업을 지금 또 별도로 부산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좀 선도적으로 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부산이 별도로 특별한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물론 이제 예방 접종이나 국가 사업들이나 다행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 노인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에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 중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사실 비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노인만 특별히 어떤 병원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 제도라고 하는 좋은 사회보장 정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대한 급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병 문제입니다. 네. 실제로 가족이 그 자식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거동이 불편할 때 나를 간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간병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눠지고 때로는 이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을 통한 의료급여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간병비는 오롯이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노인 1인 가구,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 아니면 노인 부부인데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간병비 부담은 사실 말로 꺼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뭐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료복지라고 한다면 의료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의료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되는 부분들을 소거시켜 나가는 방식의 어떤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어떤 비용 지원의 측면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있으니 지금 가장 시민들,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간병 문제,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병원의 어떤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지점에 고민이 필요한데요. 실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분들이 직접 이제 간병 서비스까지 통합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가 사실은 병원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의료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신 어떤 병원 노동자분들에게는 일이 증가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병원 운영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어떤 이 인력 확보나 이 노동 강도를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높게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이제 공공병원이나 대표적으로 뭐 부산의료원이나 부산대병원이나
이런 어떤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공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에 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좀 국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부산 지역의 의료기관 내에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재정 규모를 산출해내고 이 서비스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의료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 비용뿐만 아니라 간병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여러 노인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 노인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노인 돌봄에 있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부산 지역 사회의 재가 돌봄 서비스 현황과 이 재가 돌봄 서비스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정말 집에 찾아가서 뭐 청소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 이동하게 해드리고 뭐 이제 식생활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원적인 수준의 돌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생활상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일련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 돌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돌봄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재가라는 것은 집에서 일어나는 돌봄이 되겠고요. 어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시설을 통한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영역이 아까 제가 뭐 공공 서비스, 공공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느냐, 공공에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돌봄 영역 역시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민간에 좀 위탁되어 있거나 내지는 바우처 형식으로 민간 사업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 공립요양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립요양원이 부산에는 없죠. 그래서 이 부산의 이 돌봄 영역에서 특히 어떤 이 민간 영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부분들, 민간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개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자기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등급도 산정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차등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일전에 이 돌봄 서비스가 또 학대라든지 인권 침해 영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과 어떤 돌봄 서비스의 충분한 양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공적 돌봄, 그 부산시가 내지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어떤 돌봄 인력이 집과 현장에 이제 배치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 지점이 아까 제가 주거복지하면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고민의 출발점과 굉장히 같은데요. 시설과 병원과 기관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그 돌봄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적시적소에 배치될 수 있고 지원해드리고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좀 정책이 멈춰 있고 민간 시장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이러한 양적인 뭐 정책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뭔가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도시 부산, 뭐 정책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심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는지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양적인 부분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좀 인권 침해라고 할까요? 노인 학대,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노인을 이용해서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권 침해, 뭐 강제 입원이라든지 유인 입원이라든지 이런 일들, 학대한 일들이 또 간혹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사회적 관심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타나기도 쉽지 않고 피해를 받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뭐 이제 치매 노인이거나 더 건강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그리고 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비판의 눈초리들을 관심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다 같이 사는 사회니까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과 사회의 관심이 어우러져 노인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